먼저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께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강한 대한민국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올해 초에 중소기업계가 정했던 것들의 키워드들이 스스로 튼튼하게 잘 해나가자라고 정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도 있고 또 기업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도 있고,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면서 한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지금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을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팁스라고 하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또 정부가 매칭하는 R&D의 지원 방식을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많이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 이유는 민간에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정부가 후행으로 따라가는 것들의 성공률이 높았고 이것이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너무 단기적으로 지원한다, 1년만 지원한다 라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크고 좋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작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고개를 많이 끄덕여지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나갈 때, 그리고 지금 딥테크라고 하는 좀 고난이도 기술 개발할 때는 4년간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들이 좀 모여서 한꺼번에 지금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로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가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AI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약 바이오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산이 있고 기후테크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혼자 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다행히 정부에는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있고 그 부처들이 규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같이 가지고 계셔서 과기정통부와 그리고 복지부와 협업하고 방사청과 국방부랑 협업해서 그리고 기후부 협업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협업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연구에만 멈춰 있고 이제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시킬 거냐, 이게 창업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또 한번 여러분들의 더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기관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이나 기술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나 또 한국형 STTR이라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에서 작년에 발표했을 때 가장 좋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정부가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올해 아마 곧 관련된 부분에 발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테크 관련된 실증 구매도 좀 하고 공공조달의 제도도 좀 바꿔서 혁신기업들이 좀 더 조달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정부가 제일 첫 번째 구매제가 돼서 시장에서의 실패를 좀 더 정부가 감당하는 제도들의 변경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스마트 제조라고 부르고 AI 공장이라고 부르고 피지컬 AI라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똑똑한 공장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하고 똑똑하게 해야 그 사람을 뽑기도 힘들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자본도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공장 프로젝트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부가 집중 앞장서겠습니다. 이미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대통령님 잘 못 알고 있던 건데 스마트 공장을 채택하시는 중소기업 분들이 이미 50%를 자부담으로 매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감당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산성, 매출액, 품질, 고용, 원가, 산업재해 모두 다 떨어질 것들은 떨어지고 올라갈 것들은 올라갑니다. 우수 사례로 뭐 예그리나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하나금속 대표님도 오시고 모두 다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요. 불량률 떨어집니다. 그럼 고용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생산성 좋아지니까 매출액이 늘면서 고용도 늡니다. 일하는 직업의
이 법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또 와서 일할 수 있는 IT 기업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공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하던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기업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도 좀 더 합쳐서 지원하고 그룹 단위로 지원하고 또 용자는 용자, 출연은 출연, 보증은 보증 이렇게 구분해서 매번 신청하셔야 됐다면 이 부분을 한 번에 묶어서 출연과 용자와 보증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꺼번에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 중심으로 생태계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뷰티, 푸드, 패션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과 전문기관을 연결해드리는 부분들로 좀 바꾸고요. 관련 부처가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식약처 굉장히 화장품과 식품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같이 협업해서 인증과 글로벌한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 부분은 대기업들하고 주로 작업하시는 쪽에서 많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산단 이런 부분들과 지방정부까지 묶어서 같이 하는 구조들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지금 고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정 단위별로 자동화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기업하고 협업하고 대중소기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현장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들로 좀 단위별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수출해야 합니다. 제가 글로벌 얘기하고 수출했더니 댓글에 어떤 부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우리가 지금 힘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글로벌 나가냐, 수출이냐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수출 기업들의 월등한 경영 성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평균 매출액, 평균 고용, 영업이익률 모두 다 보시면 회색으로 된 건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고요. 파란색은 수출 기업들의 중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스마트 공장에서도 느낀 거지만 이유는 새로운 걸 하고 다른 걸 하다 보면 어쨌든 무언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경쟁력이 생기고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장전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잘하셔서 최대 수출액도 나왔고요. 수출 기업 수도 많았고 그리고 연속해서 수출하는 기업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강력하게 수출의 각 단계별로 말씀 주신 부분들의 모든 것들을 전 주기로 좀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첫 번째 수출을 도전했을 때 첫 번째로 어떤 매출을 냈을 때 첫 번째 창업했을 때 이런 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나 이 영역에 대해서는 좀 업종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식품도 그렇지만 뷰티도 이 이름을 좀 특별한 어떤 전문 용어 작업하시는 거 그리고 문서 작업하시는 거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별화된 업종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출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직접 오프라인으로 먼저 나가시기 전에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관련된 수출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식재산처 협업해서 K브랜드 보호하는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소프트웨어 현지화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코트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해외 중진공의 여러 해외 거점들을 한꺼번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좀 정보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두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R&D, 수출,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R&D, 수출, 스마트 제조, 생산성 향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개별적 사업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면서 느낀 건 회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는 수출만 하고 이때는 R&D만 하고 이때는 공장 생산성만 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프업 프로그램이라는 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다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시장,
그 산업 진출하실 때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대기업이 잘 쓰고 있는 게 좋은 스텝 조직들, 좋은 컨설팅 조직들, 그리고 좋은 전문가들과 일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 점프업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컨설팅 조직들을 넣어서 한번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좋은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정부 보조는 7.5억이지만 기업이 결심할 부분들은 융자 보증 합쳐서 저희가 3년 동안 얼마쯤 쓰시나 봤더니 130억쯤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정교화하고 여기서 좋은 성과 나신 그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 드리듯이 더 좋은 지원을 해드리는 구조들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은 무조건 더 많은 것들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지원 목표제 운영하고요. 창업에 있어서도 지역 거점 창업도시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대 과기원 중심의 창업도시와 그리고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로컬 창업 지역 거점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원장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그 동반성장 지수 관련된 부분에 온라인 플랫폼이나 방산이나 은행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하는 것 집중하고, 그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유관 관련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모두의 성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도 나서겠습니다. 모두의 시작을 그리고 모두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